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작품은 허준의 잔등입니다. 읽기 전 활동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준의 잔등은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방된 이후 일본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두 인물이 나오거든요. 자, 소년과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 소년과 할머니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 잔등은 아주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게 남은 등을 얘기합니다. 이 잔등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작품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잔등은 할머니의 어떠한 시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작품 읽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잔등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설 앞부분 줄거리 나온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해방이 됐고요. 해방 직후 나는 친구인 방과 함께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헤어지게 되고 수성까지 와서 제 방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그 소년은 뱀장어를 잡아서 일본인에게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줄거리 부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소년과 얘기하는 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소년은 처음엔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좋긴 했대요. 뱀장어를 잡아서 일본인한테 팔면서 돈을 많이 주니까 당연히 좋아했겠죠. 자, 근데 그놈의 조합장 해먹은 일본놈 잡고서 자, 돈을 숨겨서 도망가는 것을 소년이 신고를 해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위원의 김 선생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양복을 주면서 어떤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뒤에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의원회는 아마 일본군이 물러간 후에 민간자치기구. 그래서 아마 이 김성생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초상집 얘기를 하고요. 죽은 사람 방에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죽은 사람은 패망한 일본을 얘기하고요. 이 일본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양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렇죠. 고양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시체가 벌떡 일어나려는지 안 일어나려는지 잘 지켜야 된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패망한 일본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잡은 그놈의 조합장 놈도 그렇게 얌전하게 자빠져 있던데 갑자기 도망을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하면서 네가 잡은 뱀장어가 꽤 엉뚱한 것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라고 했는데 이 뱀장어는 즉 소년이 잡은 요 뱀장어는 뱀장어 때문에 결과적으로 뱀장어를 사 먹을 만한 재력을 가진 일본인을 알게 됐고 그 일본인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나는 궁금해서 김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봤고요. 김 선생이 얘기를 쭉 하는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걸 통해서 아무래도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일본 놈이 살던 집에서 계신다라고 하면서 패망 뒤에 일본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도망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김 선생은 그런 분이다 라는 얘기를 쭉 이렇게 전개를 하고요. 소년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 선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내가 김 선생이 한 얘기를 그렇게 다 알아들었단 말이냐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 알아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녀는 일본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고 그걸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일본인에 대한 아직 증오심이나 복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소년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뒷부분은 아주 망한 일본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못 보셨군요 라고 하면서 다 정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밑에 보면 내 뱀장어깨나 사먹는 녀석들은 어디다 숨겼는지 간에 숨겨서 돈푼이나 있는 놈들이 틀림이 없다. 그쵸?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외양과 행동묘사를 쭉 하고 있는데 가죽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까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추고랑을 먹다 고추잎을 따먹다 정 할 수가 없으면 고무산이나 아오지 같은 공간으로 간다. 이때는 누가 보내지 않아도 자청해서 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남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소년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년, 뱀장어를 잡는 소년과의 만남이고 이 소년은 일본인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자, 중요한 부분 뒷부분에는 나가 누르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국밥집 할머니를 만납니다. 국밥집 할머니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자, 국밥집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째 안 갈리겠냐. 패방한 일본인에 대한 복수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잘 봤더니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은 다 자빠져서 다들 무릎 꿇었지만은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가 나지만 포인트는 요 포인트예요.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애비랄 것도 없이 남편이랄 것도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려 피골이 상접해서 헌 너즐대기에 깡통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디 때릴 데가 있느냐. 벌게벗고 놓으면 때릴 데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패망한 일본인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감정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는 분명히 조금 다른 시각으로 패망한 일본인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그걸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 나는 조금 새로운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주에서 오셨다니까 여기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조그만 장터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산과 아오진가 하는 곳을 간다는 차가 저렇게 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소년이 얘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본인들이 고무산인 그 다음에 아오지를 간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간다는 차가 저기 와서 선체로 저 차로 벌써 나 알기에 닷새도 더 되는가 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 저 차가 시장 앞에 서 있는지 닷새가 넘는다 라고 하면서 참다 못해 자원회에서 나오는 것들이 한 차가 되어야 이제 그쪽으로 출발을 한대요. 근데 이미 닷새가 지났다고 하면 닷새 동안 못 먹은 것들이 저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패망한 일본인들, 잔류 일본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도 측은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죠. 뒤에 보면 잔류 일본인들, 일본 여자가 없고 하나는 손에 쥐고, 그렇죠. 남자는 없고요. 허옇게 이렇게 퉁퉁 부어오른 낮의 기름때 걸레 같은 헝겊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맸고 라고 하면서 아주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잔등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건 소년의 시각과 국밥집 할머니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밥집 할머니는 분명히 화가 나고 속상하긴 하지만 그렇죠. 아주 넓은 마음의 보편적 인류애를 보여주고 있고 일본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시대를 힘들게 버텨내고 해방이 됐을 때 이 해방된 시점에서 일본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정리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 내용 확인해 보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해방 직후, 그렇죠? 해방 직후, 패망한 이 잔류 일본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인데, 소년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죠. 잔류 일본인에 대한 아직도 증오심이 남아있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열심히 뱀장어를 잡아서 돈 많은 일본인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좀 보이고요. 국밥집 할머니는 조금 다른 시선을 보여줘요. 잔류 일본인에게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밥집 할머니는 작은 시장 안에서도 이 연민과 동정을 바탕으로 잔류 일본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해방 직후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인간적인 삶의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삶의 따뜻한 애정이 국밥집 할머니를 대표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 애정이 잔등이라는 불빛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패망한 일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작가의 정신이 담겨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객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소년도 보고 그 다음에 국밥집 할머니도 만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을 했을 거고, 과연 해방 직후라고 했을 때 일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했을 거예요. 그런 고민 속에서 아주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삶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도 잔등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약하지만 아주 따뜻한 인류애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에서 그렇죠. 새로운 희망을 찾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잔등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